네,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건강이요. 자, 이번에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좀 좋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뭐 중요한 얘기죠. 아,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켜야 될 시기는 아, 그냥 일반적인 공부 말고요. 정말 이제 조금 더 많이 좀 가속해서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요. 네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고3은 제외하고요. 고3은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때는. 그래서 네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아, 뭐 국내에서는 뭐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 거의 19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 거짓 맞을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제 유아를 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시켜야 될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이제 안 시켜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3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뭐 놀고 이제 아이들이 뭐 체험학습하고 또 학교 교과 공부는 뭐 특별히 뭐 하지 않고 학원을 안 다녔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네 번의 그 변곡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변곡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영어도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영어를 하게 되죠.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학교 영어 수업도 못 쫓아갈 정도로 된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공부에 흥미를 많이 못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처지면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수학도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누구나 조금만 하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덧셈 뺄셈 뭐 시계를 보는 뭐 그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요.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나눗셈이 나오고 또 이제 곱셈이 나오고 받아올림이라는 개념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3학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엄청나게 시키라는 건 아니지만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 뭐 학원도 안 다니고 뭐 홈스쿨도 안 한 학생인 경우도 3학년 때는 변곡점이 됩니다. 영어가 들어오고 정규 수업에 수학에 곱셈과 나눗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나눗셈을 힘들어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좋겠죠. 어렸을 때 하면, 저학년 때 하면 공부량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공부량을 많이 안 하셔도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아, 그 양을 막 엄청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3도 그냥 공부에 그 관련 없이 아이가 지나갔다면 그 다음에 변곡점이 뭐 5학년입니다. 5학년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6학년보다 더 그렇죠. 5학년이 5학년은 수학 먼저 말씀드리면요. 5학년에는 이제 혼합 계산이 나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다 나오고, 또 이제 분수도 이제 어려운 개념이 나오고요. 이제 사고력이 좀 이제 문제들이 수학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요. 완전히 드러나진 않지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5학년 때 공부를 안 시킨다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공부 흥미가 없고요. 뒤로 나중에 미룰수록 할 수는 있는데요.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고통스럽죠. 아이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거를 한꺼번에 따라잡는 게.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여지까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놀았다면 5학년 때는 뭐 그래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영어에 한 1.5배에서 2배까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6학년 때 가서 막 하는 것보다 5학년 때 슬슬 조금씩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막 뭐 잠을 설쳐가면서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 했던 학생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3학년 때도 2학년에 비해서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4학년에는 뭐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진 않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5학년 되면요. 또 교과 과정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5학년 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6학년 때보다 5학년 때 더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요. 자, 그러고 쭉 지내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뭐 학원을 다니든지 홈스쿨링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할 때가 이제 중2죠. 중2. 중2 때는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중2 때는 사춘기가 오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고요. 말도 안 듣죠. 엄청나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키기가요. 정말 어려워요. 뭐 집에서 뭐 컨트롤 하자니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학원을 가면 공부는 하죠. 거기서 뭐 이제 학원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말씀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학원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학원이 괜찮은지. 그런데 이제 뭐 말을 안 들으니까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려고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죠. 떼쓰고. 심각한 애들은 또 되게 심각하니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기도 하고 학과 과정도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뭐 영어도 뭐 1학년에 비해서 어려워지죠.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3학년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중2 때가 중요합니다. 중2 때가. 그래서 중2 때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 그때는 이제 습관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변곡점. 근데 이제 중2 때는 사춘기가 있죠. 그래서 중2 때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은 일단 복 받으신 겁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중2인데도 특별하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말이 좀 통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복 받으신 거죠. 네, 힘듭니다. 어쨌든 그때 공부를 좀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이때까지도 잘 안 됐다 그래도 최종 고1, 그러니까 이제 중3 끝나고 나서 고1 때까지 그때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철이 들고요. 미래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개념 없이 그려도 걱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고3 때는 뭐 공부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안 하던 아이들도 하게 되니까요. 예비 고1부터 고1까지 그때 엄청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비 고1부터 고2 올라가기까지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어요. 연고대도 갈 수 있죠.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초등학생 부모님이시라면요. 기회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해주면 고등학교 가서 힘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뤄질수록 할 수는 있고요. 더 중요하죠. 뒤로 갈수록. 근데 이제 그 좀 힘들어지니까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도움을 부모로서 준다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변곡점이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1 이렇게 변곡점이 됩니다. 요때 이제 공부를 뭐 딴 때는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때가 학습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이들 이제 나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조금 신경 써서 평상시 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알아보고 동기 유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